반유대주의 제재를 위한 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시행 이후 추방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의 식물성 고기 뉴욕 팝업 스토어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욕에서 전자담배를 끊는 노력을 할 경우 전액 보험 처리가 됩니다. 뉴저지 한인회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당뇨약인 메트포민의 발암물질 포함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방세 공제 한도를 $10,000에서 최대 $20,00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애플이 미중 무역 합의로 인한 추가 관세를 피하며 아이폰당 18만 원 정도의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저지시티의 총격 사건 이후 반유대주의를 제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를 소탕하기 위해 정치권이 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를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행정명령은 1964년에 제정된 인권법의 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연방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을 제한하는 항목에 반유대주의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는 해당 인권법 6조를 반유대주의 성향, 증오와 혐오가 판치는 기관에 적용할 것을 분명하게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Across our country, Jewish Americans strengthen, sustain, and inspire our nation. As president, I will always celebrate and honor the Jewish people.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일각에서는 유대계인들의 득표를 얻으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인종차별 감시단체인 명예훼손 반대연맹은 반유대주의 현상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사법당국에서 올바른 조치를 취했다며 행정명령을 반겼습니다. 뉴욕시도 반유대주의 척결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시의 혐오 범죄는 22% 늘고 총 214건의 불만 사항이 제기된 전례가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어제 유대계 인사들을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경에는 혐오 범죄 증가세에 대응하는 전담반이 창설됐습니다. 신규 조직은 뉴욕시경 형사, FBI 분석가들로 구성되며 혐오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파악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뉴욕시를 비롯 미 전역에서 혐오 범죄가 급증하는 이때 정치계의 이 같은 움직임이 반유대주의와 혐오 범죄에 제동을 걸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민 추방 단속국 체포 및 추방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추방된 이민자는 약 25만 6,1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습니다. 그중 한국 국적 이민자는 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32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체 추방자 중 약 8만 6천 명은 이민 단속에 적발돼 추방됐고 18만 1,000명은 국경에서 추방 조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은 확정된 전과 이민자였고 재판이 계류 중이거나 기타 이민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약 12만 7,5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순이었습니다. 추방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언리미트 뉴욕 팝업 스토어 행사가 열렸습니다. 곡물 재료로 만든 식물성 고기를 선보여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박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건강이나 지구 환경,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물성 고기 등 대체 육류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과 가축 질병 문제 등으로 대체 육류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뉴욕 한인회에서 열린 식물성 고기 얼리미트 팝업 스토어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얼리미트는 제한이 없는 고기라는 뜻으로 현미, 귀리, 견과류 등 곡물 재고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특별한 기술인 단백질 성형 압축 기술이 더해졌습니다. 가장 식물성 고기에 관심이 많은 뉴욕에서 뉴욕 분들이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열게 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얼리미트 고기로 만들어진 샘플 메뉴를 직접 선보였습니다. 현지에 계신 분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식적인 면도 많이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식물성 고기지만 고기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육류로 만든 고기의 맛과 식감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오늘은 언리미트라는 식물성 고기가 한국에서 개발이 됐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 문제나 개인 건강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그런 식자재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성과 맛을 자랑하는 한국의 식물성 고기는 벌써부터 미 주류 사회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육류 시장은 더 확대될 전망이라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요즘 전자담배에 관한 사안들이 연일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담배를 끊으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앞으로 뉴욕주에서 전자담배를 끊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보험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주 금융서비스국은 모든 민간, 공공 건강보험회사에서 전자담배를 끊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한 커버리지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코틴 껌, 니코틴 패치, 스프레이 등의 제품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까지 포함합니다. 또 금연 치료와 관련해서는 코페이나 디덕터블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전자담배를 끊으려는 사람들도 일반 담배를 금연하는 것과 동일한 보험 커버리지를 제공받게 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회장에 손한익 씨가 선출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18일 신임 회장 인준 및 당선증 전달식을 열 예정입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선거 공탁금은 없었으며 대신 손 당선자가 한인회 발전기금으로 $20,000를 기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차기 한인회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손 신임 회장은 뉴저지 한인사회 곳곳에 어려운 이들이 너무나 많다며 이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싶어 회장직을 맡을 결심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뉴저지 한인사회를 결집하고 대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손 신임 회장은 2013년에서 2015년 제2 주재원 클럽 회장을 맡았으며 최근까지도 뉴저지 경제인협회에서 부이사장과 친교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대체제가 없는 당뇨병 치료 성분 메트포민에 불순물이 검출됐습니다. 발암물질 포함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80%가 이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46개 메트포민 제품 중 3개에서 발암 물질인 나이트로사든 메틸아민 (MDMA)가 검출됐습니다. 식품의 약국은 지금껏 직접적인 조치는 없었지만 이를 허용치인 96 나노그램 이상 검출된 메트포민은 회수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혈당 억제제인 메트포민은 간에서 포도당 방출을 느리게 해 당뇨병 초기 환자부터 중증 환자까지 처방받는 기본 약제입니다. 현재 메트포민처럼 혈당을 조절할 대체 약제가 없어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환자들은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검출 제품이 검출 제품의 대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연방세법의 지방세 공제 한도를 $10,000에서 최대 $20,00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세 부담이 많은 주에는 세금 부담이 대폭 가중됐습니다. 공제 한도 상향 조정 시 세금 부담이 줄을 것이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이 상정한 조세 공정성 회복 법안이 지난 11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부부가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시
지방세 공제 한도를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소득세 신고에는 지방세 공제 한도를 없애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액은 최고 소득세율을 현 37%에서 39.6%로 높여 보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주정부에 납부한 지방세의 공제 한도액을 1만 달러로 제한하는 개정된 연방세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많은 주는 세금 부담이 대폭 가중됐습니다. 지방세 공제 제한이 미혼 신고자와 부부 합산 신고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부부에게 비교적 불리하게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세 공제 한도가 상향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로 추진되는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상원이 우세한 연방 상원에서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경민입니다. 애플이 미중 무역 합의로 아이폰당 150달러, 하나로 약 18만 원 상당의 추가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로 15일로 예정됐던 중국 수출품들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보류함에 따라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등의 관세 부담을 피하게 됐습니다. 애플은 일단 15일 추가 관세 부담을 피했지만 부품 공급과 제조 동업자가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어 미중 분쟁이 계속되거나 확산하면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애플이 추가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로비도 미중 무역 합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애플의 CEO 팀 쿡이 미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여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멈추지 않았다면 잃을 게 가장 많은 기업이 애플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폭발물을 소지한 채 대형 병원에 들어간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그는 유사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죽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집에도 하나가 더 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경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위스콘신주 중동부에 거주하는 스틸 이 씨를 폭발물 소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11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도심으로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뿌연 연기가 일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당시 주차장에 있던 차량 여러 대와도 충돌했습니다. 비행기에 결함이 있어 공항 인근 도심에 비상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에 탑재된 음성인식 기능이 물에 빠진 남성을 구해 화제입니다. 사고는 지난 화요일 대학생인 살세도 씨가 차를 타고 학교로 가던 중 일어났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꽁꽁 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그의 차는 순식간에 미끄러져 강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차 안은 강물로 차올랐고 휴대폰도 사라져 구조 요청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애플 음성 인식 서비스 시리를 기억해 911로 전화할 것을 외쳤습니다. 차 안 어딘가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은 그의 목소리를 인식해 911과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3시간 만에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퀸즈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사업 계획의 중요성, 이커머스 준비, 마케팅 전략 구상, 라이센스 및 규율 등 소상공인 운영에 있어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맨하탄 펜스테이션역에서도 이제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옴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펜스테이션역에서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스마트워치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타운이 연말을 맞아 무료 주차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내년 1월 1일까지 최대 3시간까지 허용하는 미터 주차기에 한해 최대 2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단 공영 주차장과 3시간 이상 허용되는 미터 주차기는 제외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역시 15일부터 1월 1일까지 타운 내 전체 파킹 미터기 주차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캐나다에서 혼인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동성부부를 가족 고객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동성부부가 가족 마일리지 합산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항공사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미주나 캐나다에서 동거인 증명서와 같이 사실혼 상태를 입증하는 공식 서류를 제출하면 가족 마일리지 합산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뿌리교육재단과 함께 할 텐데요. 2019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형석 수석 부회장과 최시은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셨는데, 네, 뿌리교육재단이 2019년에 좀 미국에서 낳고 자란 한인들, 청소년들에게 뿌리 의식을 좀 심어주는 그런 재단이잖아요. 네.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네, 저희 뿌리교육재단의 큰 이제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매년 여름에 우리 9학년, 10학년, 11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학생들을 모아서 한국 모국 방문을 하고 모국 방문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보고 듣고 하는 이제 중요한 사업이 이제 저희가 가장 크게 먼저 하는 사업이고요. 모국 방문 사업. 그리고 모국 방문을 다녀온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피크닉이 있고 또 그 학생들이 그 다음 해에 함께 잔치를 벌이는 뿌리 포럼의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녀온 학생들과 또 갈 학생들, 그 해 갈 학생들이 함께 이 동부 지역에 있는 명문대를 방문하는 그렇게 프로그램들이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2019년 7월쯤에 제20차 청소년 모국 방문 연수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때 내용은 좀 어땠고 성과가 좀 어땠나요? 네, 저희가 한 12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한 60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여서 올해 7월 달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모국 방문 프로그램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다녀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뿌리가 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다음에 한국이 얼마나만큼 또 발전이 되었는지, 또 한국의 문화, 한국의 또 그 유적지 그런 것을 방문하고 또 문화들을 배우면서 또 전방 체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코리안 아메리칸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뿌리 찾기 참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9월에 이제 창립 20주년 기념 갈라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는 좀 어땠나요? 네, 저희가 이제 20주년이라는 사실은 획기적인 해를 올해 맞이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또 뜻깊게 보낼 수 있는지 저희 그 이사님들과 우리 집행부원들이 많이 고민을 하다가 20주년 기념 행사를 이제 저희가 했는데 특별히 뜻깊었던 것은 우리 창립 멤버셨던 우리 미국 그 뉴욕주 총영사셨던 우리 허리운 대사님을 한국에서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 허리운 대사님 이외에 또 창립 멤버들 많은 분들을 저희가 초청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20주년을 정말 저희가 기념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20주년을 어떻게 또 저희가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짐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2019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2019년을 좀 돌아보면 아쉬웠던 점도 있을 것 같고 기억에 남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제 기억에 이제 가장 남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주년 행사를 하면서 정말 20년 동안 저희 뿌리교육재단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또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시간과 헌신을 통하여서 저희가 여태까지 왔는지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뜻깊었고, 글쎄 아쉬웠다면은 저희가 더 조금 더 우리 그 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갔다 왔던 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갈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의 장을 저희가 좀 꼭 마련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철수현 사무총장님은 어떠셨나요? 2019년. So 2019 was my first trip to Korea with kayak, and I experienced what our children experienced. It's an eye opener for the children. It opens the door and bridges the new generation with the old. So the trip basically opens the door for the youth to learn more about Korea and the culture. 네, 두 분 다 참 뜻깊은 그런 행사였던 것 같은데요. 네,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뿌리교육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